왓썹 문하르씨의 쌍국제이 이각과 곽사 4부. 이각과 곽사가 끈질기게 추격했지만 천자일행은 무사히 옛 수도인 낙양에 도착했다. 하지만 낙양은 동탁이 불을 질렀기에 과거의 찬란함을 느낄 수 없었다. 마치 폐허를 방불케 했다. 황제는 새카맣게 탄 황량한 수도의 털을 보고 복잡한 기분에 빠졌다. 낙양성. 정녕, 이것이 낙양이더냐? 믿을 수 없도다. 어떻게 다시 시작해야 하는가? 폐하, 바람이 차갑습니다. 어서 저기 모닥불로 가서 몸을 녹이소서. 이렇게 앉아있으니 베이징 덕에 시바스 빼가리 땡기는구려. 과거 특급 요리사 비룡이 모닥불에서 바베큐를 참 잘 구웠는데 말이오. 맞습니다. 이상하게 비룡의 음식을 먹으면 머릿속이 찌릿하더니 갑자기 빰빰빰빰빰바라밤밤밤 이런 음악이 들렸지요. 에이, 거짓말 좀 하지 마라. 그때 삼국시대도 아니고 특급 요리사 같은 제도는 허구였다. 어허, 장씨. 어른들 이야기하는데 끼지 좀 마라. 그렇게 따지면 와서 공포라디오에 문해류 머시기가 쓴 유니버스는 사실이더냐? 그렇게 따지면 할 말 없다. 그런데 나는 무슨 어린아이냐? 에이, 성질 뻗치는데. 난 치킨에 맥주나 한잔 마시러 가야지. 너희들끼리 놀아. 조조진영, 연주성. 한편 조조는 황제의 지원군 요청에 고민하고 있었다. 대회의실에는 조조를 필두로 그들의 따까리, 아니 뛰어난 인재들이 모여 있었다. 황제로부터 도움을 요청하는 서신이 도착했다.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현재 황제는 이각과 곽사를 피해 낙양성에서 피죽도 못 먹은 채 있다고 한다. 이런 황제를 돕는 것이 우리에게 이로운지 그대들의 의견을 듣고 싶다. 조조의 브레인이라 불리는 순욱이 먼저 입을 뗐다. 제 생각은요, 지금 한나라의 위상이 많이 떨어졌다 아닙니까? 뭐 황건족들이 들고 일어나지, 내시들이 나라 팔아먹지. 그러고 뭐 동탁은 무능력하고 초선이란 작부는 그의 자리를 이용해가 헤쳐먹지. 이것과 그 부인은 또 어떻고요? 하지만 황제를 도와야 한다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현재 한나라에 충성하는 태수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황제가 저어서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맹분 때문입니다. 맹분. 그 맹분을 우리가 가져가 천하의 태수들을 이용해야 한다 봅니다. 또 장군께서는 현재 이각의 부인이나 초선, 그러고 생태장수인지 맹태장수인지 대통했다는 사실을 숨기기 위해가 반드시 황제를 돕고 이각무리를 처단해야 합니다. 이 비밀을 적들이 알면 장군의 운명은 끝이기 때문이다 아닙니까? 저 멀리 위례성의 태수 오세돈 씨를 보입시다. 지금 눈물 콧물 쏙 빼고 있다 아닙니까? 순욱의 말에 조조의 눈빛이 한층 더 빛나고 타오르기 시작했다. 이렇게 된 이상 황제를 돕고 이각과 곽사를 처단한다. 내가 겉으로는 동탁과 이각을 욕했지만 뒤로는 그의 부인들과 내통한 사실을 다른 태수들이 알아서는 안 된다. 더욱이 생태장수인지 맹태장수와의 관계도 위험하다. 아무튼 전군 출격 준비. 낙양성으로 빠르게 가. 조조군은 천자를 돕기 위해 낙양성으로 떠났다. 그러나 황제가 구원을 요청한 것은 조조만이 아니었다. 한나라 최고의 국방력을 보유한 하북의 원소에게도 사신을 보냈다. 원소진영, 하북. 오랜만에 출연해서 어떡합니다. 아무튼 턴다 빼앗겨서 도와달라는 소식이 왔답니다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조조에게 순욱이란 브레인이 있다면 원소에게는 저수라는 명참모가 있었다. 장군, 제 생각에는
지금이야말로 천하를 얻을 기회입니다. 우리가 황제를 돕는 순간 황제 직속의 정규군이 될 뿐더러 현재 황제의 실력으로 정치나 행정을 볼 여력이 부족하기에 우리가 필요합니다. 황제를 등에 업는 자가 거대한 힘을 갖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떼아즈는 미역댐이 땀으로 만듭니다. 그리고 황제는 지금 궁핍한 상태로 권위가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닥 돌 필요성을 못 느낍니다. 장군, 그것은 일시적인 현상일 뿐입니다. 천자를 도우면 명분을 얻게 되며 자연스럽게 천하는 우리의 것이 되옵니다. 실망입니다. 그게 일시적인데 아닌데 어떻게 확신합니까? 만약에 황제를 돕다가 괜히 아무런 이득 없되 이각과 곽자랑 싸우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땡각을 좀 할 문제입니다. 장군, 시간이 없습니다. 더 이상 간을 보지 마십시오. 뭐다고요? 내가 간 봤다고요? 자꾸 그러면 더 이만 철저합니다. 우유부단하고 간만 보는 원소. 이런 양반을 우리는 최근까지 어딘가에서 봤다. 여기저기 간만 보는 양반 누굽니까? 누군진 말하지 않겠다. 아이, 자꾸 더빙하는데. 누구세요? 저기 섭이 형. 그 양반 12년 만에 간 맞췄어요. 나름 소신을 가지고 12월 7일에 투표했거든요. 아, 그럼 그분 빼고 나머지 105명이 간제비였네. 아무튼 기회는 먼저 잡는 자의 것이라고 했던가. 조조와 원소의 별것 아닌 성격 하나로 천하를 호령하는 자가 바뀔 운명이었다. 한편 천자 일행은 멀리 심리 밖에서 이각과 곽사의 군대가 오고 있는 광경을 보았다. 이각은 곽사보다 더욱 화가 난 상태였다. 사실 이각이 화났다고 보기보다 이각의 아내가 더욱 화가 난 상태였다. 전국에 있는 태수와 신하들이 그녀가 저지른 비리를 들춰내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에 이각의 아내가 용한 점쟁이 청기용에게 이렇게 물었다고 한다. 오빠, 나 깜빵가? 그런 이유로 이각도 자신이 황제가 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행여 그것이 반역처럼 보일까 전국에 방송을 보냈다. 이각의 계엄령 방송. 마이크 테스트. 존경하는 개, 돼지, 아니, 백성 여러분. 저는 대장군으로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호소드린다 이 말입니다. 저는 무능력한 황제로부터 자유 한나라를 수호하고 우리 백성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반동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할 것입니다. 그런 이유로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앞으로 황제를 죽이고 내가 황제가 되겠다는 말씀이야. 이각의 선전포고에 각지의 태수들 그리고 백성들이 깜짝 놀랐다. 먼저 각 지역의 태수들과 대신들이 반대 서명을 냈다. 유비를 비롯해 공손찬, 유표, 손책 등이 이에 해당되었고 과거 이각과 함께 일했던 여포도 반대 의견을 냈다. 유비. 신유비는 질서를 어지럽히는 이각의 계엄령을 반대하며 백성과 황제 폐하의 안전을 위해 무엇이든 할 것이다. 공손찬. 에따, 기아 타이거즈가 우승해서 간만에 기분 참 좋게 연말을 맞이하려고 했는데 이 공손찬의 성과를 이각놈이 건드렸어라. 이런 근본도 없는 쌍놈의 새끼를 봤나? 감히 백성을 핑계로 계엄령을 해. 네 마누라가 계엄령 선포하라고 시키던 이런 싸가지 없는 새끼를 봤나? 여포. 나 한나라 제일검 여포회다. 안 그래도 유비한테 빌붙는 터라 머리 빠지도록 스트레스를 받는데 이각이 이놈이 백성을 핑계로 계엄령을 선포했다고요? 하, 꼭 동탁놈이랑 닮았네. 동탁의 최후가 어떻게 됐더라? 백성들도 마찬가지였다. 유모군.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나? 뭐 계엄령? 이게 저 돌았네.
이 인간 가망도 없는 동네 엑스포 유치한다고 설레발 떨던 양반 아이가. 이런 인간이 지도자가 되면 국민들이 피본다. 21세기였으면 당했감이다. 정모군. 제가 봤을 때는 정말 말이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계엄이라는 것은 국가의 천재지변 같은 재난이 있거나 적의 침입이 있는 전쟁 상황에 하는 것인데요. 이각은 자신이 황제가 되려고 하는 욕심에 계엄령을 선포한 것이니 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독재자, 다시 말해서 전형적인 실패한 독재자의 운명은 참으로 비극적이거든요. 한나라의 다수가 이각의 계엄령을 반대하자 원래 쫄보인 이각은 의기소침해졌다. 그런 이유로 다시 방송을 하기 시작했다. 마이크 테스트. 예, 많은 사람이 계엄령을 반대하시는 것 같아서 계엄령 선포를 취소하겠습니다. 그래도 좀 너무들 하시네. 대수들이 걷는 세금도 적고 황제도 무능력한데 왜 나만 가지고들 그래? 이각이 철수를 하려던 때였다. 갑자기 조조의 대군이 쳐들어와 이각과 곽사의 군을 순식간에 포위했다. 수계 동탁의 따까리답게 구사일생한 주제에 이번엔 네가 수계짓을 하는구나. 이 조조가 용서하지 않겠다. 이각의 눈이 커졌다. 왜냐하면 조조 역시도 이 나라에서 한자리를 해먹기 위해 자신의 아내와 생태왕과 내통하는 사이가 아니었나. 과거의 초성과의 관계는 또 어떻고. 에이, 조조 이 새끼. 지금 나보고 그렇게 말한 거야? 아, 나 성질 뻗쳐서. 내가 뻥끗하면 넌 끝이야. 네가 유성구에서 무슨 일을 했는지, 하동 칠불사에서 홍매화는 왜 심었는지 내 정보통에 없을 것 같냐? 뚫린 입이라고 마구 짓거리는구나. 토해보거라. 이 조조님이 여기서 들어주마. 이 건방진 쉐끼시. 어린 놈의 새끼가 유성구에서 그런 접대를 받... 사실 조조는 쿨한 척하지만 아킬레스건이 몇 개 있다. 그중 하나가 유성의 한 유곽에서 벌어진 이야기이며 그 외에도 황씨라는 나이도 어린 자에게 조롱받는 일이었다. 아무튼 이각은 조조가 한번 참았던 아킬레스를 다시 건든 것이었고 그렇게 참수당했다. 이 수개놈이 거짓말도 잘하는구나. 나는 입만 열면 거짓말하는 놈이 제일 싫다. 그때 곽사가 조조와 눈이 마주쳤고 살고 싶은 마음에 천장만 보았다. 그러나 조조는 곽사 앞으로 다가왔다. 어이 곽사, 게임 좋아하나? 저 말이더래요. 게임 좋아하긴 하더래요. 그러면 나와 끝말잇기를 해서 이기면 살려주겠다. 좋더래요. 먼저 하시더래요. 서울대. 대전. 뭐? 대전? 전폭. 포구. 우유. 유성구? 이 새끼가 정말. 구름. 름? 름이 있더래요. 시간 제한이 있다. 5, 4, 3, 2. 찾았더래요. 말할게요. 름살롱. 이 새끼가 성질 뻗치게 하네. 너 이 새끼 일부러 그러는 거지? 대전 유성구 름살롱. 넌 안 되겠다. 에레이, 뒤져라. 이기면 살려준다고 했더래요. 이렇게 이각과 곽사의 천하는 한 줌의 재로 사라졌다. 이로써 조조는 황제를 구했다는 명분을 얻게 되고 낙양에 임시성을 지었다. 여기서 문제를 내겠다. 이제부터 평화가 시작될까? 황건적을 지나 내시들을 지나 동탁, 이각 패거리들을 지나 이제는 평화로울 때도 되지 않았나? 쌍곡지를 듣는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하다. 제발 댓글 좀 달아주면 소원이 없겠다. 아무튼 왓썹 문하루 씨의 쌍극제이. 다음 편은 방구석 여포편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